좀 질문하시더라고. 알파팔레 설명드리면서 함께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 등록상표의 침해 금지권의 효력은 금지효가 어디까지 미치냐면 상표의 경우에는, 그리고 상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지죠. 상표는, 동일한 상표는 물론 유사한 상표에까지 미치고, 상품 역시 동일한 상품은 물론 유사 상품까지 소극적 효력이 미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비유사 상표라든가 비유사 상품에 대해서는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여기서 미치지 않아. 이와 같은 금지효는 사식취한 경우도 마찬가지야. 즉 등록상표가 전체로서 식별력이 없어서 사식취했거나 아니면 일부로서 식별력이 없었는데 그 부분이 사식취했거나, 어쨌든 사식취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법리는 등록상표가 사식취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알파팔레랑 좀 비교해 볼게요. 알파팔레는 값이 있어요. 값이 있어. 값이 있고 을이 있는데 권리범위항의 심판이 문제됐던 그런 사례가 됩니다. 권리범위항의 심판. 그리고 알파팔레 교재 155페이지 판례 집체 5판 155페이지에 있고, 156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인 사안이 있죠. 구체적인 사안에서 두 번째 줄에 이게 등록상표야. 도형 플러스 알파가 등록상표죠. 그 상품은 그린물감으로 했어. 그린물감에 대해서 알파를 등록받았어요. 도형이 복잡한데 심플하게 적을게요. 알파라는 상표를 이렇게 해서 등록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알파라는 상표를. 그리고 을이 사용하는 확인 대상 표장은 알파예요. 알파라는 상표를 쓰고 있어. 사용 상품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중간에 원고의 이 사건 등록 상표와 대상 상품을 그린 물감, 수채 물감, 유화 물감, 아크릴 물감, 포스터 컬러, 염색 물감 여기서 끊어주고, 죄송합니다. 그린 물감하고 끊어주고, 그 다음에 수채 물감, 유화 물감, 아크릴 물감, 포스터 컬러, 유화 물감, 여기까지 해서 끊어주고, 그래서 수채 물감 하나 유화 물감 하나 적을게요. 그리고 그 뒤에 거 그린 물감통 나머지 다 한 묶음이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묶음에 뭐가 있냐면 색종이가 있어. 하나 적어둘게요. 하나만 적을게. 이렇게 세 가지 상품군으로 나눠놨어요. 그린 물감과 유화 물감 등, 색종이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권리범위 속구 판단해 볼게요. 자, 알파 외친 것만 볼 거야. 거래 실정 고려하지 않아요. 사식취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 상표 유사 판단을 해볼게. 먼저 상품 유사 판단부터 해보자. 상품 유사 판단. 그린 물감과 그린 물감은 동일이죠. 상품 동일해. 그린 물감과 유화 물감은 거래 통념상 동일해요. 이건 물리적으로 동일한 거고, 후자는 동일성이야. 거래 통념상 동일합니다. 거래 통념상. 마지막으로 색종이는 동일할 거냐, 유사할 거냐, 비유사할 거냐, 이게 문제 되겠지. 적어도 동일하진 않아. 유사 아니면 비유사예요. 그린 물감과 색종이가 유사냐 비유사냐 물어보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대법원에서 어떤 판례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린 물감과 색종이는 일단 유사 비유사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렇게만 가져가시는 거야 지금은. 그리고 나서 상표 유사 판단해 볼게요. 상표 유사 판단. 자 볼게요. 양상표 공통점 알파, 차이점 나머지. 알파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죠. 식별력이 없으니까 요부가 아니야. 요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아. 비유사겠죠. 비유사. 그림 물감에 대해서 양상표 유사 판단해 보면 비유사. 유화 물감에 대해서도 양상표 유사 판단해 보면 비유사. 색종이 등에 대해서도 양상표 유사 판단해 보면 비유사.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요부 관찰할 때 요부 관찰이 안 되면 전체 관찰할 거고 전체 관찰하면 비유사도 될 수 있고 유사도 될 수 있는데 비유사도 될 수 있고 유사도 될 수 있는데 경험칙상 비유사가 더 크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 유사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경험칙상 알파가 중요하지 않다. 비유사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돼요. 얼마든지 유사로 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사식취 안 했을 때 이런 결론이 도달해. 자, 그런데 사식취를 했다라고 해볼게. 사식취. 이게 사식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 사식취하게 되면. 즉 알파라는 부분이 그림 물감에 대해서 사식취한 거야 라고 하면 그럼 이 사건 등록 상표에서 알파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두드러지게 인식돼서 독립해서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기에 이르러요. 그럼 알파 공통대 유사가 되지. 사식취하게 되면. 맞죠? 유사가 돼. 자, 그런데 유화 물감에 대해서도 유사로 볼 수 있을까? 또 색종이에 대해서 유사로 볼 수 있을까? 먼저 이거 먼저 해볼게. 색종이. 자, 알파 판례 법리에 의하면 사식취를 한 게 그림 물감이거든. 사식취를 한 게 그림 물감이기 때문에 그 사식취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요부로 볼 수 있어요. 즉 사용 상품에 대해서는 요부로 볼 수 있어. 이게 뭐야? 동일한 상품이니까 이건 사용 상품이야. 사용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로 볼 수 있어. 알파 부분을. 하지만 색종이처럼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 여기는 요구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알파 판례예요.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알파 판례야. 요구로 볼 수 없으니까 사식취 인정할 수 없죠. 여전히 비유사가 되는 거야. 사식취 했든 안 했든 비유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사용 상품, 사용되지 않은 상품 말고 가운데 있는 유화 물품은 사용 상품과 거래 통념상 동일이거든. 얘까지도 해. 얘까지 사용 상품과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까지 요구로 볼 수 있어요. 유사. 사용 상품에 거통이잖아. 거래 통념상 동일. 다시 사용 상품과 거래 통념상 동일. 여기까지도 요구로 볼 수 있어. 하지만 사용된 상품에 아니면 요구로 볼 수 없다라는 거야.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은.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이 어떤 상품이야? 유사 상품이나 비유사 상품을 사용되지 않은 상품이라 그래요. 다시 사용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로 볼 수 있어. 뿐만 아니라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까지도 요구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까지 요구로 볼 수 없어요 라는 게 알파 판례예요. 요구로 볼 수 없으니까 상표가 비유사해져. 뭐가? 상표가 비유사해져요. 이게 알파 판례야. 심지어 유사 상품에 대해서도 상표가 비유사해져. 자, 그럼 이 사건 등록 상표인 알파 그림 물감과 확인 대상 표장인 색종이를 비교해 봤을 때 권리 범위 속하냐 안 속하냐 판단해 볼게요. 색종이가 유사 상품이라 가정해 볼게. 유사 상품이면 그림 물감의 권리 범위 속하지? 라고 하더라도 색종이에 대한 상표 알파가 등록 상표와
비유사해져. 즉,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상품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상표가 비유사해서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상품이 유사해서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품이 유사하다 해도 상표가 비유사해서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상표가 비유사해서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 건 원래 법리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법리는 사실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의문을 많이 갖는 거지. 금지권의 효력은 상표, 동일유사, 상품, 동일유사, 사실취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질문이 이거야. 알파 판례에 의하면 유사 상품에 대해서는 비침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유사 상품에 대해서 비침해 아닌가요? 아닌데요? 왜? 상품이 유사해서 비침해가 아니라 유사 상품에 대해서 상표 유사 판단할 때 동일도 될 수 있고 유사도 될 수 있고 비유사도 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비유사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 웬만하면. 왜? 여기 보세요. 유사한 상품인 색종이에 대해서는 알파라는 부분을 요보로 볼 수 없거든. 알파라는 부분을 요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유사로 갔어.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부가 아니라는 사정은 전체 관찰의 전제가 되는 거고 전체 관찰하면 비유사라고 100% 단정하는 게 아니라 비유사로 갈 확률이 크다라고 했을 뿐이에요. 확률이 크다. 비유사라고 해도 확률이 큰 거예요. 비유사로 갈 전체 관찰하면 요부 관찰하지 못하면 비유사로 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지 100% 비유사라고 단정할 수 없어. 따라서 알파 판례의 법리는 사용된 상품 또는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로 볼 수 있지만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로 볼 수 없다.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가 알파 판례는. 그리고 그 판례를 응용했더니 상표가 비유사해졌네. 상표가 비유사하니까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유사한 상품이긴 하지만 상표가 비유사해서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서 이 케이스는 상표가 비유사해서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 것뿐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상품이 유사하면 권리범위 속하지 않나요? 비침해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니까. 상품이 유사해도 상표가 얼마든지 동일하고 얼마든지 유사할 수 있어요? 그럼 침해인 거야. 가령 여기 보세요. 을이 확인대상 표장을 이렇게 하지 않고 확인대상 표장을 등록상표랑 똑같이 했어 라고 하면 상표가 동일한 거거든. 색종이의 을이 이걸 확인대상 표장으로 하고 사용상품을 색종이로 하는데 색종이가 유사상품이라 할게. 색종이 상품 유사하고 상표 사실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동일하잖아. 그러면 권리범위 속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사용금지효는 등록상표의 사용금지효는 그 등록상표가 사실치를 기반으로 하든 안 하든 전용권의 범위는 동일, 금지권의 범위는 유사 범위까지 미쳐요. 그때 말하는 유사는 상표, 상품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알파 판례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상표 유사 판단할 때 뭐를 상표 유사 판단할 때 상표가 동일이냐 유사냐 비유사냐 이거 판단할 때 사용 상품인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요부로 볼 수 있고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는 요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아니죠? 질문 나와서 먼저 해결했습니다. 이걸 읽어볼게요. 자, 155페이지에 요지 판례지 5판으로 보고 있어요. 45번 판례 알파 유사 판단 방법.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156페이지 다만 이거부터 읽어볼게.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동일한 표장이 고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상표의 등록 또는 추가 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의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표시물을 표시하는 것인가 인식되어 있는 경우 현저하게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법상 표현이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줄쳐보세요. 사용된 상품 뭐야? 사용 상품과 동일한 상품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품까지 가는 거예요.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 있는 요부로 뭐야? 상표 유사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줄쳐보세요.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은 뭐야? 유사 상품, 비유사 상품이에요. 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됨을 전제로 유사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알파 판례는 침해 금지 청구권 금지권이 어디까지냐가 아니라 유사 판단할 때 요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까지예요. 구체적 사안 보겠습니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정 상품을 그림 물감 등으로 하고 알파로 구성된 원고 이 사건 등록 상표와 대상 상품을 그림 물감 끊어주고 수채 물감, 유화 물감, 아크릴 물감, 포스터 칼라, 염색 물감 끊어주고 그림 물감 통, 복탄 연필, 미술용 수채화 접시, 칼라 점토, 색종이, 색연필, 만년필, 볼펜, 사인펜. 그래서 끊어준 거 기준으로 가장 앞에 건 동일, 두 번째 건 거래 통념상 동일, 세 번째 건 유사 또는 비유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알파로 구성된 피고의 확인 대상 표장을 대비하여 알파는 그 자체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나 적어도 그림 물감에 관해서는 늦어도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으로 그림 물감이 추가 등록된 경우에는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수요자 사이에 사실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 상표의 구성 중 알파는 상표 유사 판단함에 있어서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 즉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양 상표의 표장 위 부분으로 분리 약칭되는 경우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로서 유사하고 확인 대상 표장의 사용 상품은 미술용품을 비롯한 문구류로서 이 사건 등록 상표 지정 상품 중 그림 물감과 동일 유사하므로 확인 대상 표장은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봤어요. 원심은 뭐라 그랬냐면 상표를 유사라고 봤는데 그 이유가 알파가 식별력이 없었는데 사실취했기 때문에 유사로 봤어요. 그런데 지정 사용 상품이 그림 물감도 있었고 유화 물감도 있었고 색종이도 있었는데 세 개 다 유사로 본 거야. 잘못했지? 왜? 원심 잘못한 건 뭐냐면 그림 물감과 유화 물감은 사용 상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또는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색종이는 사실취한 게 아니거든. 여기까지 요구를 볼 수는 없는데 원심이 전체 다 요구를 봐버린 거야. 그 대법원이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게 두 번째 문단.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알파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나 그림 물감에 관하여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으로 그림 물감 등이 추가로 등록되기 전부터 이미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이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알파는 그림 물감과 줄쳐보세요. 알파는 그 다음 거부터 그림 물감 밑줄 그리고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수채 물감, 유화 물감, 아크릴 물감, 포스터 칼라, 염상 물감 여기까지는 사용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죠. 그래서 거래 통념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 기능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머지 읽어보고 즉 그림 물감과 유화 물감 등에는 요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유사로 되겠죠. 다음 페이지. 그러나 원심이 삭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알파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만 그림 물감과 관하여 오랜 기간 사용에 의해서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알파가 줄쳐보세요. 그림 물감, 수채 물감, 유화 물감, 아크릴 물감, 포스터 칼라, 염상 물감을 제외한 다른 상품 여기까지. 이게 뭐야? 색종이를 말해. 맞죠? 다른 상품에 대해서까지 곧바로 자타 상품 식별 기능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거나 확인 대상 표장에 알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곧바로 유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되셨죠? 그래서 비유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이제 매년 이맘때 한단 말이에요. 매년 이맘때 질문이 나오는 거야. 1차생 분들을 기준으로 질문이 나와요. 전혀 다른 거야. 2차 분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경계가 흐릿하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하게 가져가셔야 답안지 쓸 때도 알파 이 판례를 쓸 때 주소가 어디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쪽에 있는 거죠. 주소가 잘 특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시 앞쪽으로 해서 33조 발레지 5판 33조 앞쪽부터 보겠습니다. 96페이지 보세요.